오늘 개정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개정된 자료는 관련된 페이지에다 꼭 대기하셔서 풀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출제가 될 건데.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법 5개가 있다. 찾았죠? 가장 먼저 번호 보니까 박스 안에 1, 2, 3, 4까지 나와 있는데 5가 안 보이죠? 5를 찾아야 되겠는데 5가 어디 있냐? 박스 위에 보면 2를 호언하는 방법 그 말 볼 거예요. 박스 위에 거기다 5를 붙여놓으세요. 5. 2를 호언하는 방법. 찾았죠? 집중해야 따라올 건데 안타까워 죽겠어. 자, 책을 읽고 가고 있는데도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요? 미안해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빨리 2시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2시 1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찾았죠? 그래서 호언하는 방법은 오직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인정되는데 호언형 방법은 뭐냐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을 2개 이상 섞어서 하는 것을 호언형 방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먼저 1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시행자 있었죠. 여기 시행자가 시장, 군수동 아까 있었죠. 뭐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얘네들이 시행자들 주로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이 시행자가 됐던 거예요. 그 시행자가 들어가가지고 아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빈민촌, 달동네 이런 데서 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시행자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정비기반설 옆에다 하나 빠뜨렸는데 및 공동이용수를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정비기반설 및 공동이용수를 새로이 설치해주고 없는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광장 같은 거, 경로, 놀이터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충해줘요. 설치 옆에다 확충도 하나 써봐. 설치하거나 확충하고요. 지네들 토지동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이걸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스스로 개량 방법 찾아봐. 스스로 그 말 찾고 개량 방법 약자 우리끼리 스스로 개량 방법 이렇게 찾았죠. 두 번째, 이 시행자가 들어가서 그 동네를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 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해 가지고 싹 보상처라고 넘겨받아 밀고 거기다 주택을 건축해서 그 지역민 토지동 소유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아니면 대지만 만들어서 바로 그 토지동 소유자라든가 그 토지동 소유자가 아닌 AV인한테 공급해서 나가는 방법. 이걸 수용 방법을 합시다. 수용 방법. 스스로 개량 방법이 있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시행자가 그 지역을 싹 토지구역 정리해가지고 판을 딱 짜서 원주민한테 땅을 줘요. 다시 너네들 땅 받아서 집 지으라고. 이걸 환지 공급 방법이라고. 뭘 한다고요? 환지 공급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요. 이 시행자들이 들어가서 싹 밀어버려요. 밀어가지고 권리는 그대로 살려놔. 그 권리는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에 있는 권리들을 관할 등기소에 그대로 서류는 다 살려놔요. 그대로 다 놓고 감정평가범 동원해서 종전가 싹 매겨. 너네 땅은 땅값, 집값 얼마짜리다라고 종전가 싹 매기고 딱 부셔버리고 분양신을 받아. 분양신을 받아서 바로 종전가하고 분양가를 상계해서 청산금 주고받고 끝내는 방식. 이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부대공사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요? 좀 길죠? 그래. 그 분양신을 받아가지고 그 분양신에 근거해서 다시 주택하고 대지를 만들어서 분양해서 주는 방식. 이걸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공사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요. 약적으로 이걸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공급방법. 이렇게 합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섞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호언형 방법. 이렇게 총 5개가 있다.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바로 2가지밖에 없어요. 땅을 개발해서 토지구역 정해서 다시 원주민한테 주는 환지 공급방 하나 있고 환지 공급방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주민들한테 분양신을 받아가지고 종전가고 분양가를 상계해서 청산을 주고받고 분양해주는 방법. 이걸 뭐라고 쓸까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 들어봐요. 재개발 사업은 주택지에서 주택 이루면 주택 만들어주는 것이 분양해줄 때, 상업지에서 있다면 상가건물 만들어줍니다. 분양해줄 때. 공업지에서 있다면 공장 만들어서 분양해주는 거예요. 뭐 아파트, 공장 같은 거. 그래서 거 보면 이 재개발 사업 할 때는 관리 처분에 따라 꼭 주택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건축물을 찾아봐요. 뭘 만들어준다고요? 건축물을 찾아요. 그때 건축물을 다 줄 것이고 여러분 할수록 이 건축물은 주택 써봐요. 주택도 들어가고 상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공장도 포함될 수가 있구나. 속뜻이 그러니까 이건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주택만 만들어준 게 아니구나. 만들어줄 때 공부할 때에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부한다. 건축물이다. 이걸 꼭 봐두시고 그래 이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부합니다. 이런 방법 있구나. 그 다음에 재건축하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그 아파트 부시고 나서요 사업 시행자가요 토지구역정해서 땅만 딱 분할해서 지분별로 딱딱 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집 부셨으면 저기 아파트 줘서 아파트 구분설권 하나 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줘라. 이게 바로 관리처분계획 공부방법이거든요. 그 방법 딱 하나만 인정합니다. 토지만 만들어주는 환지 공부방법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업할 때는 꼭 부셨다면 집까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주택, 부대, 봉설 필요하면 5피트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뭐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5피트. 그래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 봉설 5피트를 건설 공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구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부할 때게요. 관리처분에 따라 공부한다. 관리처분에 따라 공부한다. 관리처분에 따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죠. 이것은 주택, 부대, 봉설, 이것은 건축물 재개발은 재건축은 4개, 5개가 4개 나오죠. 주택, 부대, 봉설, 5피트. 이걸 구분하는 것이 또 시험 공부예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할 때에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다. 주거환경 사업은 3개, 주택, 부대, 시설, 봉설 3개. 재개발은 그냥 건축물 딱 잡았나요? 재건축은 4개, 주택, 부대, 봉설,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이 가능하다. 엄청 중요해. 포인트가. 이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충이란 말 주고 중요학습 수정해요. 그래 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때 오피스텔 이것도 지금 재건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그래 재건축 사업에서 그 첫째 줄 쭉 하는 오피스텔 있죠. 끝에 오피스텔 조금 치고 그 오피스텔을 그 화살표 박스 안으로 보내요. 그 오피스텔이니까. 그래 그때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하는 경우는 그 땅이 무슨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만 가능하냐? 준주거자하고 상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에만 오피스텔 건설까지 허용하는데 이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공부하는 전체 연면적 대비 얼마 이하만 허용하겠다? 30% 이하. 그 수치까지를 암기해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30% 이하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만 오피스텔 건설 공급을 법적으로 허용받는다. 여기까지. 이 내용은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무슨 방법이 다 나오냐? 관리처분계획 공급방법, 관리처분계획 공급방법, 관리처분 공급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공급방법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관리처분계획 공급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자라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정비법이 있는 겁니다. 만약 환지 공급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 절차는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하면 끝이니까 구체로 그 절차가 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도시개발법이 나옵니다. 절차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리고 수용방법을 통해서 사업한다 그러면 수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때 적용하자는 법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벌벌 갖다 주원연사 하면 되니까 절차가 구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관리처분계획 공고 방법은 오직 무슨 법에서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냐? 정비법에서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쭉 아까 보다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절차는 무슨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할 때를 가정해서 그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이 방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라고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 관리처분계획은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일단 넘어가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보죠. 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여기 보세요. 재개발사업이니 재건축사업은 아까 사업을 할 때 시행자, 저함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죠? 재개발은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공적 주체인 이네들이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네들이 가서. 이걸 공공시행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시행자. 원래 조합이 하는데 공적 주체한테 사업 주도권을 준다. 해서 공공시행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하려면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그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때로는 시장 군수이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훌륭합니다. 이해돼요? 그 사유는 박스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하자라고 정부가 지정됐다. 재건축사업하자라고 정부가 지정됐는데 그 안에 천지지변이 발생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없겠죠. 저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공적 주체가 가서 전염 예방도 해야 되니까 바로 가서 직접 할 수가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천지 말씀 난이 났다. 그래도 시장 문수 등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흐름만 봐두세요. 그리고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그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이 재개발 재건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4번. 그리고 7번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정부간의 국가 땅, 지방자치단체 땅이 엄청 많이 있어요. 국공유 면적과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절반 이상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가반수가 제발 공적 주체가 시행돼서 들어와서 좀 사업 좀 해줬으면 우리 마음 편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시장 군수님이 직접 가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무슨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규정도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런 공적 주체가 아니라 이 시장 군수 이네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적 조직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지정개발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그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밑에 1번, 2번, 3번 이런 사회 몰라도 돼. 이런 사회에 있으면 일정한 민간 조직을 야 네가 와서 좀 사업 좀 해줘라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를 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지정개발자를 한다. 이렇게만 봐두세요. 뭐라 한다고요? 지정개발자를 한다. 이렇게 용어만 이런 용어도 있구나.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어지르니까 보지 마시고 넘어가 보세요. 348페이지 348페이지 마지막에 정비사업의 대행이 나옵니다. 찾았나요? 이것도 딱 1번만 읽고 가겠는데 이 시장문수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 여기요. 이 해당 조합, 재개발이죠. 또 이 조합이라든가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등 소재입니다. 이 조합이라든가 토지등 소재를 대신해서 시장문수 등이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 또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이라든가 토지등 소재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때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요. 밑에 따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을 정비사업 대행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정비사업 대행이라 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정비사업 대행이 들어갈 수 있냐? 1번 이 장기간 그 재개발,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요. 관리관계 분쟁으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토지동소유자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공적 기관이 들어와서 대행해서 처리를 해도 합법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동소유자, 조합 만든 조합원이 가반수 동의로 제발 공적 주체가 들어와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요청하면 시정수가 가서 하기도 하고 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해서 또는 지정개발적에 맡겨서 사업을 대신 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350회 보면 6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면 큰 6번 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시행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변동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권리자들이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종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 의무는 새롭게 등장한 시행자, 새롭게 등장한 권리자가 고스란히 그걸 승계한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들어가서 권리를 승계한다. 그때는 전 권리자가 어떤 조합비를 미납했다 그러면 고스란히 다 승계하니까 책임 다 져야 됩니다.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돈 낼 거. 자, 351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찾았나요? 조금 전에는 시행자를 봤습니다. 시행자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주체세로서 사업 비용을 준비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네들이 현장에 가서 그 철거해서 아파트 세우는 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공은 별도로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2명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상. 바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하고 주택법상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가 있어요. 그네들한테 공사 맡기기 위해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를. 자, 이 시공자 선정 파트에서 1번하고 2번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1번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여기요.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한다. 재건사업을 조합이 한다. 이렇게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인 이네들을 하나 찍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요. 시공자 선정 시기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언제 선정하냐. 조합설 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에 합니다. 그리고 업자들 선정할 때는 원칙은 경제입찰입니다. 근데 사업성이 별로 수익이 안 남을 것 같은 게 안 달라들 수 있잖아요. 유찰될 수가 있죠. 이 예산 유찰되면 와서 좀 공사를 맡아주라. 사정사정에서 계약서 씁니다.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해요. 보고 계셔요?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든 경제입찰하든 조합원들이 불신할 수 있으니까 조합장 혼자 선정하면서 업자한테 돈 먹었지 해서 불신할 수 있으니까 선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조합 총회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총회를 가지고요. 경장입찰 수의계약으로 그 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하게 돼요. 근데 조합수가 100명 이하인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러면 조합장에서 그냥 정관이 시험에 따라 시공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의를 두고 있다는 거 100명 이하. 그 다음에 2번 중요합니다. 이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오직 재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할 때는 언제 시공료를 선정하냐?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시점이 여기다. 이렇게 차이점. 그때 시공료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쟁입찰로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수의계약 땡입니다. 규약입니다. 규약. 엄청 중요해요. 뭐예요? 규약. 아까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면 자치계약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규약이 나와야 돼. 규약. 엄청 중요표. 2번. 그래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가를 받은 후 규약의 지침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한다. 규약 그 말 중에. 규약 밑에다가 경쟁 입찰 써서 X. 수의계약 써서 X. 2가지로 바꿔치면 틀린다. 그 말이죠. 정관 써서 X. 3가지.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지정개발지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호시 그거 다 내묻잖아요. 사업시행 인가호시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때 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공률을 선정하게 되는 경우요. 선정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률을 선정하는 경우 주민 대표의 거기다 줄 거예요. 주민 대표의가 그것만 하나.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률을 추천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시공률을 추천해 주면 사업 시행자는 바로 추천받은 자를 시공으로 꼭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하이한다 그때 체크해요. 의무상이다. 그 다음에 가로 4번도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 객체할 때 기존 건축으로 해체 공사, 성면이 있다면 성면 조사 해체를 제거를 포함하는 사항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 공사만 맡길 게 아니라 해체 공사까지 다 포함시켜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쭉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356페이지 나오죠. 355페이지. 이 시행자 파트로서 조금 전에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는 조합이 등장했던 것인가?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바로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나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조합 만들지 않습니다. 공적 주인 시장 군수 등이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사업을 하게끔 하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절대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만 조합을 만들지 않는가? 주거환경 개선 절대 없다. 왜 없냐? 그 지역민들 다 죽었다. 죽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조합 만든 거 절대 아니다. 누가 해주냐? 시장 군수 등이 해준다.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를 찍어서 보내서 하게 한다. 그래서 조합 절대 맞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비법상 조합하면 두 개가 나온다.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 두 가지를 그냥 조합을 한다. 이해되죠? 그래 이 조합을 정비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니까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문자로서 꼭 쓰도록 의무를 가합니다. 이 조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 정비상 조합하면 정비사업 조합이요. 정비사업은 세 가지 했지만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조합이 나오느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다. 이렇게 딱 받으세요. 그래 보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재개발 사업을 하든 재건축 사업을 하든 조합이 시행령으로 나오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않아야 될까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행자 나와서 주체로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 설립 의무가 강제돼요. 야, 조합 설립해라고 의무를 가하는데 단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록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그 사업장 재개발하자라고 정부에 주장했는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럴 때는 조합 만들 필요가 없겠죠. 설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걸 전제하고 이제 그 등을 보겠어요. 355페이지부터 조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좀 상당합니다. 내용이. 372쪽까지가 한 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마치겠습니까? 지문 5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비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면 아주 쉽게 나오니까 맞춰야 돼요. 조합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간단해. 우리가 했던 내용에서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